토트넘과 해리케인 어떻게 될까요? 해리케인이 원하는 대로 토트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지금 케인이 토트넘 훈련까지 거부하면서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쉽지 않죠.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닌 협상의 1티어 레비 회장입니다. 우리가 레비 회장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절대 자기 선수 쉽게 적은 돈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해리케인 쉽지 않을걸?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시죠. 레비 회장이 어느 정도를 받아야 해리케인을 보낸다고 할까요? 혹은 보내기는 할까요? 네. 이 때문에 해리케인이 토트넘을 떠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막 예전 얘기들이 막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리케인이 제2의 베르바토프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디언에서 이번 해리케인의 토트넘 팀 훈련 불참과 관련한 뽑은 기사의 제목입니다. 해리케인이 핵 버튼을 눌렀지만 그의 얼굴이 폭발하지 않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 버튼을 눌렀대요. 해리케인이. 이건 무슨 얘기냐? 일단 그동안 계속 나왔던 이적하고 싶다 라고 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고, 이적을 위해서는 해리케인이 무엇이든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러니 버튼을 눌렀는데 그 버튼이 다른 버튼이 아니라 핵 버튼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레비 회장을 상대로 해서 핵 버튼을 누른 거니까. 그래서 상대를 잘못 건드릴 수도 있어서 케인의 얼굴이 폭발하지 않길 바란다. 지금 핵 버튼을 눌렀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해리케인의 이적과 관련해서는 갈등, 분노, 혼란 이런 것들이 정말 연쇄적으로 계속 팍팍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레비 회장은 지금 토트넘의 그 리더로서 쫙 끌어간 게 한 20년 됐잖아요. 한 2001년부터 회장이 했나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정말 이 팀의 재정과 관련해서 특히 선수를 이적시킬 때 토트넘의 이적료를 많이 받아주는, 그러니까 사실 팀 입장에서 굉장히 좋죠. 살림살이를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만해서는 안 보내잖아요. 돈 이만큼 받아가지고 막 끝까지 협상 밀고 가가지고 더 받고 그래서 선수 내보내는 이제 회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별명이 그런 거잖아요. 악명 높은 협상가, 혹은 그것도 있죠. 데드라인 데이의 승부사. 이거는 뭐 다 아시죠? 이적 협상할 때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이적 시장 문 닫힐 때까지 가서 마지막 날 딱 사인해가지고 보내는. 끝 데드라인까지. 그래서 정말 원하는 팀, 그다음에 그 이적의 당사자인 선수 피가 마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끌고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데드라인 데이의 승부사 이런 까지도 있죠. 제가 이제 제2의 베르바토프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해리케인이 베르바토프의 전술을 답습할 것이다 해리케인이,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르바토프가 어떤 건데 그걸 답습한다는 거지? 아마 그때의 학습 효과를 해리케인은 좀 활용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약간 차이는 좀 있어요. 베르바토프는 토트넘에 있다가 맨유로 갈 때 경기 출전을 거부했던 거고요. 지금 해리케인은 팀 훈련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거부는 같은 거죠. 근데 베르바토프의 그를 답습할 거라고 하는 건 들어눕겠다는 거예요. 안 해! 태업하겠다는 거죠. 나 안 보내주면 나 안 해! 라고 이제 진상 넣고 막 띵깡 넣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하겠다는 건데, 물론 이제 팀 훈련 거부하는데도 계속 그러면 나중에 경기도 시즌 개막하고 나서도 안 할 가능성이 있죠. 이제 한 2주 정도 뒤에는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 개막하는데, 베르바토프의 그러면 이제 사례가 뭐냐, 베르바토프가 그때 보여줬던 전술은 뭐냐. 베르바토프가 토트넘에서 이제 뛰다가 2008년 여름에 맨유 퍼거슨 감독의 이적 제안을 좀 받아요. 베르바토프는 굉장히 가고 싶어 했죠. 그런데 레비 회장은 우린 별론데, 근데 거기에는 이제 돈 더 많이 줘, 이적료 더 많이 챙겨주지 않으면 안 보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떠나고 싶은 베르바토프와 돈을 더 많이 주지 않으면 보내고 싶지 않은 레비 회장이 부닥쳤던 거죠. 그래서 베르바토프가 그 시즌 2008년 여름에 토트넘 시즌 개막 경기 미들스브로 경기에 그냥 교체로만 출전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몸이 좀 좋지 않았나 보죠. 그게 아닙니다. 일종의 태업이었는데 그 경기 교체로 뛰고 곧장 불가리아 국가대표로 가서 A매치 평가전에서 선발 90분 풀타임 뛰면서 2골을 때려 넣어 승리를 이끌어요.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경기를 안 해요. 경기 출전을 거부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베르바토프도 막 레비 회장에 일종의 무력 시위하고, 하지만 레비 회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막 안 보내요. 그래도 안 해. 너 계약 기간 남아있는데 왜 쉽게 보내? 끝까지 이제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베르바토프는 경기 출전 안 합니다. 한 2경기인가? 출전 안 해요. 네. 막 이런 게 서로 막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맨유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좀 더 올려주네. 막 이제 이렇게 협상까지 갑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이제 맨유가 좀씩 올려주고, 그러니까 레비도 그 정도면 막 이렇게 하다가 거의 데드라인 왔는데 또 거기서 레비 회장이 수가 하나 딱 나오죠. 저기 옆 동네에 있는 맨시티에서 갑자기 우리 베르바토프를 원한대네. 정말 이적 시장 막판 문 닫기 직전에 또 이걸 터트려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맨시티가 원한다 그래가지고 이적료를 더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사실 맨유는 거의 다 던딜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미디어들에게 다 이제 이래저래 관련 자료들도 다 보내고, 보도 자료도 보내고 막 준비를 다 했던 거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제 이딴 식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놨는데, 아니야. 막 레비 쪽에서 팩스를 미디어 쪽에 보내가지고 우리 아직 던딜된 거 아니야. 맨시티에서 원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막판까지 정말 또 어렵게 하다가 진짜 이적 시장 문 닫힐 때 베르바토프가 그렇게 어렵게 맨유로 넘어가죠. 그때 퍼거슨 감독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이 고관절 교체 수술을 했는데, 엉덩이 여기 있는데 그 고관절 교체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그때였어. 레비랑 협상할 때. 그 정도로 정말 협상하기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가 이뤄진 것 같지만 자기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게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걸 뒤엎고 하는 사람이 레비예요. 맨유는 사실 레비 회장을 그 전에 한번 대었었죠. 2006년에 토트넘에 뛰었던 마이클 캐릭을 영입할 때도 비슷하게 굉장히 어렵게 데려왔었거든요. 근데 또 한번 알면서도 또 당해도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퍼거슨 감독이 다시는 저 사람이랑 협상하고 싶지 않아 이랬던 사람이죠. 이게 뭐 베르바토프 사례만 있으냐 그러지 않습니다. 모드리치는 지금 해리케인하고 레비 회장 사이에 신사협정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신사협정 똑같은 사례가 모드리치에게 있었어요. 이제 모드리치가 토트넘에 뛰다가 2011년 여름에 같은 런던을 연고로 하는 첼시에서 영입하고 싶어. 로만의 의지가 강해. 이래가지고 막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레비 회장이 미안한데 우리 런던을 같은 연고로 하는 지역 라이벌 팀에게는 보낼 수 없어. 이런 거였죠. 근데 실제로는 도들 그 정도 줘서는 우리를 데려갈 수 없어. 우리 선수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첼시가 계속 조건을 올려요. 끝까지 안 보냅니다. 그때 모드리치가 저 레비 회장님 저랑 맺었던 신사협정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간이 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보내준다고 했는데 왜 안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신사협정은 그냥 서로 약속인데 내가 보내준다니까? 돈을 더 많이 줘야지. 지금 해리케인에서 하는 거랑 똑같죠. 보내준다니까? 2,500억 이상 주면 이거랑 똑같은 거를 이미 있었어요. 이런 게. 그래서 모드리치가 신사협정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레비가 라이벌 팀의 명분을 그게 잡은 거죠. 어떻게 런던 팀에게 그걸 보내? 라고 해서 보내지 않았죠. 나중에 모드리치가 자서전에 그런 얘기, 그때 나 정말 실망했고 진짜 화가 났었다. 토트넘이 나를 키워주고 그래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거 너무나 고맙지만 레비 회장이 매번 약속을 어길 때 정말 너무 속상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모드리치가 그때 2011년 여름엔 깨지고 첼시엔 깨지고 1년 뒤에 2012년에 레알 마드리드 이적하는데 이것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모드리치가 팀을 떠나려고 토트넘이 그때 미국 투어 가거든요. 근데 비행기 안 탑니다. 훈련 거부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갈등하다가 돈 이렇게 해가지고 레알로 갔던 거죠. 지금 해리케인이 팀 훈련 거부하는 거, 그 다음에 신사협정 얘기하는 건 진짜 모드리치 사례랑
거의 닮아 있습니다. 이것만 있었냐? 뭐 베일은 너무 유명하죠. 가레스 베일은. 베일도 2013년, 그러니까 모드리치가 2012년에 떠났고 그 1년 뒤에 2013년에 베일이 이제 그 레알로 가게 되는데, 이때도 돈 엄청나게 받는데 그것도 끝까지 협상 똑같이 밀고 가잖아요. 뭐 가네 안 가네 뭐 그러다가 뭐 레알 마드리드가 그때 아예 미디어에서 발표가 안 났는데 아마 베일의 유니폼이 먼저 공개되나 그래가지고 그걸 또 딱 고리 잡아가지고 레비 회장이 엄청나게 레알 마드리드를 공격하죠. 니네 말도 안 된다고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안 보내. 그랬더니 돈 더 줘야 돼?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또 베일이 팀 훈련 거부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죠. 그래서 당시 감독이었던 안드레 비아스 보아스 감독이 워낙 뭐 베일하고 레알 마드리드하고 레비 회장이 충돌하고 있는 거니까 보아스 감독 입장에서도 지금 이 팀 훈련 거부한 거 이 베일에 대해서 그래서 벌금을 부과할지 안 할지는 이거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 이건 구단이 내릴 결정이야.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도 베일도 결국 막 레비하고 팀하고 훈련 거부하면서까지 좀 떠났던 거죠. 이렇게 어렵게 가요. 그래서 지금 케인이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거 진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제2의 베르바토프가 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데 그거는 팀 훈련 거부하고 경기 출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또 모드리치나 베일도 그랬다는 거고, 레비 회장이 에릭센 보낼 때 인터밀란으로 계약기간 6개월 남은 선수를 1700만 파운드 270억 받고 보내는 수완을 갖고 있는 회장이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마 해리케인을 진짜 자기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면 안 보내거나 이적 시장 문 닫힐 때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해리케인은 그때까지 자기 진짜 보내달라고 베르바토프 곱하기 보드리치 곱하기 베일 곱하기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가 될 겁니다. 분명한 건 토트넘의 이번 시즌 8월 일정 말씀드릴게요. 8월 16일 맨체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개막 경기 홈 경기 같고요. 8월 19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이건 아직 대진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있고, 8월 22일 울버햄튼과 원정, 8월 26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또 하고요. 8월 29일 와포드와 홈 경기를 하는데 아마 이 8월 일정에는 해리케인이 일정에 뭐 한 태업을 하면서 안 뛰거나 혹은 뛰더라도 계속 이런 갈등 속에서 뭔가 뛰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봐서는 분명한 건 안 보낼 거예요. 네, 레비는 안 보내고 끝까지 끌고 갈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그전에라도 돈을 2,500억 맞춰준다면 보낼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8월 마지막까지 문 닫힐 때까지 이적 시장 끝까지 가서 보내더라도 마지막, 아니면 안 보낼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켜봤던 거기 때문에 해리케인 큰일 났어요. 버튼을 눌렀는데 핵 버튼이네요.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켜보겠습니다.